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마대창 회장이 최화영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앙심을 품은 최화영이 오장미를 살해하려다 강준호가 대신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응급 수혈 과정에서 강준호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장미는 친부 마동석의 실종에 최화영이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며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예전부터 꼭 묻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대체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순간 최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헛숨을 들이켰고 강준호는 최화영의 미세한 흔들림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그 순간 당신을 내 어머니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까봐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알아야겠습니다. 나를 낳아놓고 버린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화영은 속으로는 미칠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붉은 입술은 이미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에게 드림호텔 대표직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진짜 그녀를 숨막히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강준호가 도대체 누구의 핏줄인지 그 더러운 출생의 비밀을 마대창 회장이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끔찍한 진실이 알려진다면 최화영 자신은 그저 드림그룹에서 빈손으로 초라하게 쫓겨나는 가벼운 징계 정도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철저한 사회적 매장과 함께 마대창 회장의 무자비한 보복이 뒤따를 것이 뻔했습니다. 최화영은 강준호의 날카로운 추궁에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에야 아주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 전의 아픈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찬란하게 빛나던 전설적인 스타 배우로 활동하던 그 화려한 시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온 진심을 다해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야 했지만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했고 그 맹목적인 사랑의 결실로 넌 강준호를 낳게 되었다며 애절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남자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홀로 남겨진 어린 자신으로서는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비극적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강준호는 그녀의 그 절절하고 눈물 어린 고백을 그저 말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뜨거운 눈물까지 쏟아내며 어떻게든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강준호는 이미 그녀의 악어의 눈물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진짜 정답이 결코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화영이 오랜 침묵 끝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내놓은 변명은 아주 간결하고도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 그러니 이제부터 궁금해하지도 말고 묻지도 마. 참 이상하게도 강준호는 그토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는 그 슬프고도 허망한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기는커녕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이 결코 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속으로 되뇌며 치밀하게 연습해온 아주 오래되고 정교한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강준호는 거기서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차갑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강준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최화영이라는 인간은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멀쩡히 살아 숨 쉬는 사람조차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는 무서운 여자였으니까요.
그녀는 마동석과 정숙혜 부부의 쌍둥이 딸 중 하나인 마서린을 의도적으로 유괴하여 드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둔갑시켰을 만큼 잔인하고 철저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건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채화영은 마대창 회장의 호출을 받고 급히 집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선 채화영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마대창 회장뿐만 아니라 쌍둥이 자매인 마서린과 오장미가 나란히 서서 자신을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저택을 관리해온 가사도우미인 양금순조차 평소에 뚱한 표정을 지운 채 멀찌감치 구석에 서서 불안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굳은 표정과 거실의 섬뜩한 공기를 마주한 순간 채화영은 직감했습니다. 이미 마서린과 오장미가 모든 추악한 진실을 마대창 회장에게 낱낱이 밝혀버렸다는 것을요. 마대창 회장은 얼어붙은 채 조심스레 들어온 채화영에게 평소처럼 앉으라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곧바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눈을 가리고 서린이와 장미, 저 두 핏덩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농락했더구나. 나는 이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더러운 진실을 전부 다 알아버렸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오늘 당장 이 집에서도 짐 싸서 나가라. 채화영은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님 오해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마대창 회장은 비서한테 채화영의 말은 들을 필요 없다며 당장 끌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마대창 회장의 본가에서 쫓겨나듯 허둥지둥 빠져나온 채화영은 대문이 등 뒤에서 다치기가 무섭게 얼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 회장 앞에서 하염없이 쏟아내던 처량한 눈물은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고 채화영의 두 눈동자에는 오직 섬뜩한 도끼만이 깊게 가라앉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건방진 오장미야. 오장미 그 계집애만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면 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해결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오늘 당장 치워버릴 준비해. 그런데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채화영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그 끔찍한 살인 교사를 어둠 속에서 고스란히 엿들은 사람이 바로 강준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들은 이후 마음에 짙은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멀찍이서 채화영의 뒤를 조심스레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대피하라고 알린다면 그녀는 겁을 먹고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강준호는 오직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오장미의 동선을 추적하며 그녀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마대창 회장의 저택 거실에서 채화영이 쫓겨나는 걸 지켜본 오장미는 어머니 정숙희가 있는 곳으로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택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저택 진입로 어귀에서 시동을 끈 듯한 시커먼 차 한 대가 천천히 기어 올라오다가 오장미가 퇴로가 막힌 좁은 담벼락 길 한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 갑자기 무서운 굉음을 내며 폭발적으로 속도를 올려 차가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틈조차 없이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끔찍한 순간 전속력으로 질주해 온 강준호가 자신의 온몸을 내던져 오장미를 거칠게 밀쳐냈고 강준호가 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오장미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나뒹굴며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눈앞에 축 늘어져 있는 강준호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 묻은 붉고 뜨거운 피가 도대체 누구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깨닫는 데는 단 몇 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를 걱정해 저택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백호는 끔찍한 파열음을 듣고 뛰쳐나왔고 강준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오열하였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하고 생명이 위독한 강준호가 응급수술실로 실려 들어간 병원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온 한영자와 강남봉은 수술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채화영과 이강혁이 헐레벌떡 병원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채화영은 멀리서부터 대성통곡을 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혼신의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수술 도중 강준호에게 심각한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막대한 양의 수혈이 긴급히 필요해졌을 때 상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나갔습니다. 부모인 한영자와 강남봉은 물론이고 가족 중 그 누구도 혈액형이 맞지 않다고 말을 듣는 순간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이강혁이 조용히 의료진 앞으로 걸어 나섰습니다. 제 혈액형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피를 뽑겠습니다. 그 무미건조한 한마디에 채화영의 온몸이 벼락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이강혁의 혈액형은 강준호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채화영은 순간 눈앞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벽을 간신히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이강혁의 피가 강준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 그를 살려낸다는 사실은 곧 채화영 자신이 평생을 기를 쓰고 철저히 숨겨왔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난 후 채화영은 이강혁을 인적이 드문 비상구 쪽으로 은밀히 불러내 미친 듯이 다그쳤습니다. 당장 수혈 기록 전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 준호 그 자식이 도대체 누구 피를 받아 살아났는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알아서는 안 돼. 평생을 맹목적인 충견처럼 복종했던 이강혁조차 이번만큼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무서워 그렇게 덜덜 떨며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채화영이 예민하게 윽박지르며 그를 몰아붙이자 이강혁의 마음속에는 난생 처음으로 그녀를 향한 거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강준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병실을 지키던 강백호가 무심결에 던진 말. 정말 기적이었어. 이강혁 실장 피가 완벽하게 맞았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강준호는 놀라며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던 채화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는 섣불리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무서운 냉정함을 유지하며 가장 은밀하게 병원 측에 자신과 이강혁의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를 다이렉트로 의뢰했습니다. 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비밀을 누구보다 자신을 따르며 목숨보다 아끼는 강백호에게도 자신을 친아들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한영자에게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강혁과 강준호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그때 마침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강혁에게 강준호는 빳빳한 결과지를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당신도 정말 끝까지 몰랐습니까? 아니면 채화영 저 악마 같은 여자처럼 나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겁니까? 그 종이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이강혁의 단단했던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며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목숨 바쳐 지킨 여자가 자신의 귀한 핏줄을 기만하고 철저히 속여왔으며 심지어 제 손을 빌려 그 아들을 끔찍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참혹한 사실에 이강혁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온 채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강혁은 난생 처음 그녀에게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두 남자가 완벽하게 등을 돌린
채화영 인생 가장 참혹한 징벌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오장미의 반찬 가게 앞으로 발신인 불명의 두툼한 서류 봉투가 퀵 서비스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오장미와 오태평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과 자그마한 USB 메모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은 사진 속에는 새파랗게 젊었던 시절의 어머니 정숙희의 모습과 함께 친아버지인 마동석의 이름 석자가 흐릿한 서류 일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사진을 무심코 뒤집어 보았을 때 거기에는 붉은색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단 한 줄의 소름 끼치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계단에서 굴러지능이 퇴행하기 전 마동석이 그보다 한 발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오장미는 그 끔찍한 문장을 읽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채화영의 악랄한 사주로 인해 어머니 정숙희가 오세지능으로 퇴행하게 된 그 원통한 사고의 진실만을 파헤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마동석의 실종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강혁의 뼈저린 후회가 담긴 제보로 USB 파일을 열자 젊은 시절 채화영의 돕기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정숙의 저 기집애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마동석 씨 실종에 얽힌 내 더러운 일들까지 싹 다 세상에 들통나고 말아. 당장 죽여버리든 무조건 처리해. 오장미는 벼락을 맞은 듯 흩어져 있던 모든 진실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정숙희의 비극적인 사고는 끔찍한 악행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 마동석의 실종을 영원히 덮기 위해 채화영이 벌인 살인 입막음이라는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는 지옥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오장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곧장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어 사신의 목소리로 서늘하게 통보했습니다. 채화영, 이번엔 우리 엄마 사고 하나로만 끝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빠 마동석 씨를 왜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그 대가까지 당신 숨통을 끊어서라도 전부 다 받아낼 테니까 기다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